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야구 토토 승일패 51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와 야구 승일패 적중 내역입니다. 야구 시즌을 맞아 미국 메이저리그와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조합비까지 꾸준하게 적중하고 있고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와 배구, 농구 조합픽도 적중을 이어가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보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보장 유튜브 멤버십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검증된 적중률의 조합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야구 조합픽까지 받아보시려면 VVIP 등급으로 가입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LG 트윈스와 KT 위즈의 경기입니다. 홈팀의 LG의 선발은 치리노스, 원정팀 KT의 선발은 오원석입니다. LG 치리노스는 올 시즌 19경기 7승 4패, 평균 자책점 3.6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한 3경기에서 0승 1패, 평균 자책점 6.23을 기록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치리노스인데, 그래도 올 시즌 2번의 KT전 등판에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 1.64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KT를 상대로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KT의 괴물 타자인 안현민에게 올 시즌 6타수 4안타로 고전했기 때문에 치리노스는 안현민과의 승부를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LG는 직전 잠실 라이벌 두산과의 3연전에서 2승 1패를 거두면서 후반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선에서는 베테랑 김현수와 박혜민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팀의 신성 문성주와 문보경도 제 몫을 해주면서 팀의 공격력이 확실히 살아난 모습입니다. KT 선발 오원석이 올 시즌 LG 타선을 상대로 피안타율 3할 4푼 1리를 기록 중일 정도로 고전했었기 때문에 최근 타격감이 살아난 LG 타선이 자신감을 갖고 오원석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KT의 선발 오원석은 올 시즌 기대 이상의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17경기에 등판해 10승 4패, 평균 자책점 2.92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국내 투수 가운데 다승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한 단계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후반기 첫 등판이었던 하나전 5이닝 3자책 패전을 기록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였고 올 시즌 LG 상대로 2경기 등판에 1승을 챙기긴 했지만 평균 자책점 5.79와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안타율 3할 4푼 1리를 기록 중일 만큼 LG 타선에 고전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KT는 후반기 재개 직후 치러진 한화의 3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후반기 시작이 좋지 못했지만 이후 NC 상대로 3연승, 직전 삼성을 상대로 2승 1패를 거두면서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괴물타자 안현민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안현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 치리노스를 상대로도 올 시즌 6타수 3안타로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타선에서 안현민이 다시 한번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면 KT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KT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KT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SSG 랜더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SSG의 선발은 최민준, 원정팀 키움의 선발은 하영민입니다. SSG 최민준은 올 시즌 29경기 2승 0패, 평균 득점 3.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SSG는 올 시즌 불펜데이 오프너로 김건우를 주로 등판시켰는데 김건우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2군으로 내려갔고 최민준은 올 시즌 3번의 키움전 등판에서 6과 3분의 1이닝 1실점,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키움전 대체 선발 오프너로 낙점이 된 것 같습니다.
SSG는 직전 1위 한화의 3연전에서 2승 1패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는데 무엇보다 팀의 간판 주포 최정의 타격감이 살아난 점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최정은 직전 한화전 연타석 솔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몰아치기에 능한 최정이 타자 친화적인 홈구장 랜더스필드에서 다시 한번 활약해준다면 SSG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키움의 선발은 하영민인데 하영민은 올 시즌 19경기 6승 9패, 평균 저득점 4.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SSG의 천정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하영민인데 3번의 SSG전 등판에서 3승 무패, 평균 저득점 1.42로 호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올 시즌 기록한 6승 중 무려 3승이 SSG전에서 나왔고 지난 시즌에도 SSG 상대로 준수한 성적을 거뒀던 걸 감안하면 확실히 강점이 있어 보이는 하영민입니다. 확실히 안정감 측면에서는 불펜 자원인 SSG 최민준보다는 키움 하영민이 한 수 위인 만큼 직전 NC전처럼 야수들이 실책만 다수 범하지 않는다면 키움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롯데 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롯데의 선발은 박세웅, 원정팀 NC의 선발은 로건입니다. 롯데 박세웅은 올 시즌 18경기 10승 6패, 평균 저득점 5.1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5월과 6월에 극심한 부진을 겪었던 박세웅인데 직전 후반기 첫 등판이었던 키움전 7이닝 1실점 호투하면서 시즌 10승째를 거뒀습니다. 올 시즌 한 번의 NC전 등판이 있었는데 1승을 거두긴 했지만 7이닝 5실점, 평균 저득점 5.14를 기록하면서 다소 고전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NC 상대로 어려움을 겪었던 박세웅이고 NC가 직전 키움과의 3연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타선의 타격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박세웅의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NC의 선발은 로건인데 로건은 올 시즌 20경기 5승 9패, 평균 저득점 3.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KT전 등판에서 4이닝 8실점으로 무너지면서 패전을 기록한 로건입니다. 외인 용병치고 타자를 압도할 정도의 구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구가 필수적인 로건이지만 제구가 흔들리는 경우가 자주 있고 그럴 때마다 사사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팀 롯데와는 올 시즌 첫 맞대결인데 로건의 생소함이 무기가 될 수 있겠지만 롯데는 직전 기아와의 3연전을 수입하면서 기세를 탔고 타선의 타격감도 올라왔기 때문에 로건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기아는 최근 LG와 롯데에게 연달아 수입을 당하면서 충격의 6연패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불펜이 무너진 게 치명적인데 마무리 정혜영을 비롯해 필승조 조상우와 성영타까지 흔들리면서 뒷문이 거의 붕괴된 기아입니다. 그래서 불펜을 강화하기 위해 초강수를 둔 기아인데 기아는 NC와 3대3 트레이드를 단행했고 기아는 NC에 최원준과 이우성, 홍종표를 내주는 대신 NC로부터 투수 김시훈과 한재승, 내야수 정현창을 데려왔습니다. 김시훈과 한재승 모두 불펜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지만 지난 시즌 우승 멤버인 최원준과 이우성을 내줬다는 소식에 기아 팬들이 적지 않게 놀란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 선발 투수가 올 시즌 두산 상대로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줬던 김도현이고 김도현은 올 시즌 거둔 4승을 모두 홈 경기 등판에서 기록했을 정도로 홈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점도 고무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꽤나 굵직한 트레이드까지 단행하면서 배수의 진을 친 기아이기 때문에 이번 두산전 연패를 끊기 위해 전력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두산은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지만 선발 투수가 올 시즌 갓 데뷔한 루키 최민석이고 이미 기아 타자들이 최민석을 상대해봤다는 점, 무엇보다 최근 타선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오명진이 부상으로 결장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광주 원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기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한화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한화의 선발은 황준서,
원정팀 삼성의 선발은 가라비토입니다. 하나 황준서는 올 시즌 11경기 1승 4패, 평균 자책점 4.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두산전 선발 등판에서 1회에만 홈런 3개를 허용하고 조기 강판당한 황준서입니다. 전반기 막판 보여줬던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기에 후반기 첫 등판이었던 두산전에서 보여준 피칭 내용이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간 얼만큼 멘탈을 회복했느냐가 중요하겠는데 올 시즌 삼성과는 첫 맞대결이지만 데뷔 시즌이었던 지난 시즌 삼성을 상대로 고전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황준서의 호투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황준서가 직전 두산전처럼 경기 초반 흔들린다면 바로 엄상백이 롱릴리프로 등판할 가능성이 높은데 엄상백 역시 올 시즌 삼성 상대로 고전했던 만큼 한화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삼성의 선발은 가라비토인데 가라비토는 올 시즌 4경기 1승 1패, 평균 자책점 1.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SCG전 7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면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한 가라비토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KBO 데뷔전 상대가 다름 아닌 한화였고 6월 26일 한화전에서도 5이닝 무실점 호투했기 때문에 확실히 선발 투수는 한화 황준서에 비해 삼성 가라비토가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삼성은 리그에서 불펜이 가장 약한 팀 중에 하나고 직전 KT전도 다 잡았던 경기를 9회 말 불펜의 방화로 인해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선발 가라비토가 최대한 긴 이닝을 버텨주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삼성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신시내티 레즈와 LA 다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신시내티의 선발은 닉 로돌로, 원정팀 다저스의 선발은 타일러 글라스나우입니다. 신시내티 로돌로는 데뷔 4년차 투수고 신시내티의 미래이자 현 시점 팀의 에이스 투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9승을 기록한 데 이어 올 시즌 벌써 8승을 기록 중인 로돌로고 최근 등판한 3경기에서 3승 0패, 평균 자책점 0.82로 흐름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신시내티는 월요일 기준으로 템파베이와의 3연전을 깔끔하게 수입하면서 4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거함 다저스를 상대로 최근 폼이 올라온 로돌로가 제 몫을 해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다저스의 선발은 타일러 글라스나우인데 글라스나우는 올 시즌 8경기 1승 1패, 평균 자책점 2.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 말 부상 이후 7월 10일 미러키전 복귀전을 치렀던 글라스나우인데 부상 복귀 후 등판한 3경기에서 아직 1승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경기 18이닝 동안 단 3실점, 평균 자책점 1.00을 기록했을 정도로 호투를 이어가고 있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 선발승을 추가하지 못하고 있는 글라스나우입니다. 그래도 글라스나우의 경기력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타자 친화적인 신시내티의 홈구장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오타니와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앤디 파이스처럼 홈런을 기록할 만한 타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다저스 타선이기 때문에 글라스나우 역시 후반기 첫 승을 신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1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트윈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의 선발은 당초 크리스 패덱으로 예고됐었는데 오늘 화요일 새벽 패덱이 디트로이트로 트레이드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4위에 머물고 있는 미네소타가 사실상 플레이오프 진출을 포기하고 셀러 행보를 취하는 것인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같은 지구 1위 팀인 디트로이트에게 즉시 선발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패덱을 트레이드한 건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전 중견수 바이런 벅스턴이 갈비뼈 쪽이 불편해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고 현재 주전 포수 라이언 제퍼스도 출산 휴가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만큼 이번 보스턴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보스턴의 선발 투수는 루카스 지올리토인데 지올리토는 올 시즌 15경기 6승 2패, 평균 자책점 3.9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 템파베이전부터 7월 10일 콜로라도전까지 약 한 달 동안 피칭 내용이 상당히 좋았던 지올리토인데 직전 필라델피아전 등판에서 4이닝 동안 피홈런 4개 포함 5실점을 기록했고 지난 시카고 컵스전 등판에서도 5.1이닝 4실점을 기록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올리토는 올 시즌 원정 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이 3.30, 피안 타율이 2할 4리로 두 지표 모두 유의미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미네소타를 상대로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보스턴은 직전 난적 LA 다저스와의 3연전에서 2승 1패를 거두면서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 기세를 이어간다면 미네소타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캔자스시티의 선발은 세스 루고, 원정팀 애틀랜타의 선발은 월요일 기준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캔자스시티 루고는 올 시즌 19경기 7승 5패, 평균 자책점 2.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콜 라간스와 크리스 부비치, 마이클 로렌젠이 부상으로 선발 로테이션에서 이탈하면서 현 시점 팀의 에이스는 베테랑 세스 루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16승, 커리어 하이를 찍은 데 이어 데뷔 10년 차인 올 시즌에도 7승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타선의 핵심인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와 맷 올슨에게 약했지만 이 두 선수와의 승부만 조심한다면 루고가 호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애틀랜타의 선발은 월요일 기준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최근 애틀랜타는 타격 침체와 더불어 10경기 기준 2승 8패, 5연패를 기록하면서 흐름이 좋지 않은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캔자스시티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미러키 브루어스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입니다.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홈팀 미러키의 선발은 퀸 프리스터, 원정팀 컵스의 선발은 콜린 레아입니다. 미러키 프리스터는 올 시즌 19경기 9승 2패, 평균 자책점 3.2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한 3경기에서 3승을 기록 중일 정도로 흐름이 좋은 프리스터인데 직전 시애틀전 7이닝 2실점, 지난 LA 다저스전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데뷔 3년차 만에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 시즌 컵스를 상대로는 고전했었던 프리스터인데 5월 3일 컵스전 등판에서 4.1이닝 동안 피홈런 2개 포함 7실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10승을 눈앞에 두고 가장 까다로운 상대를 만난 셈입니다. 특히 컵스 타선의 핵심인 피트 크로우 암스트롱과 스즈키 세이야, 마이클 부시에게 약했던 만큼 프리스터가 고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시카고 컵스의 선발은 콜린 레아인데 레아는 올 시즌 21경기 8승 4패, 평균 자책점 4.0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 미러키 소속이었던 레아고 지난 시즌 미러키 소속으로 12승,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뒤 올 시즌 컵스로 이적했습니다. 올 시즌에도 8승 4패, 호성적을 거두면서 기대 이상의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다만 이번 경기 상대가 자신을 잘 아는 친정팀 미러키고 레아가 미러키의 베테랑 타자 크리스티안 옐리치에게 약했던 점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컵스는 월요일 기준으로 팀 타율 3위, 팀 홈런 3위, 팀 안타 2위 등 각종 공격 지표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공격력이 좋은 만큼 선발 레아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시카고 컵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워싱턴 내셔널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의 선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원정팀 워싱턴의 선발은 마이클 소로카입니다. 홈팀 휴스턴의 선발은 월요일 기준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휴스턴은 직전 애슬레틱스와의 4연전을 홈에서 모두 패배하면서 충격의 수입을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타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아이작 파레데스와 제레미 페냐, 제이크 마이어스가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 게 가장 뼈아픈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정팀 워싱턴의 선발은 마이클 소로카인데 소로카는 올 시즌 15경기 3승 8패, 평균 자책점 4.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신시내티전 등판에서 5.2이닝 1실점 호투했고 지난 샌디에이고전도 5이닝 1실점을 기록했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워싱턴은 월요일 기준으로 신시내티와 미네소타를 상대로
연속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고 타선의 타격감이 어느 정도 살아났기 때문에 승운과 득점 지원이 잘 따라주지 않는 소로카에게 어느 정도 득점 지원만 해줄 수 있다면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휴스턴을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LA 에인절스와 텍사스 레인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에인절스의 선발은 기쿠치 유세이, 원정팀 텍사스의 선발은 패트릭 코빈입니다. 에인절스 기쿠치는 올 시즌 22경기 4승 7패, 평균 저득점 3.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8일 텍사스전 등판에서 5이닝 4실점 다소 고전했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아 패전을 면한 기쿠치입니다. 직전 시애틀전 등판에서도 4.2이닝 3실점, 피홈런 2개를 기록하면서 5회를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온 기쿠치인데 최근 등판한 10경기에서 피홈런 9개를 기록했을 정도로 상대팀 타선에 장타를 다소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홈경기 등판에서 4승 2패, 평균 저득점 2.26으로 경기력이 살아나는 기쿠치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텍사스전 등판에서 다소 고전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텍사스의 선발은 패트릭 코빈인데 코빈은 올 시즌 19경기 6승 7패, 평균 저득점 3.7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뷔 14년차를 맡고 있는 베테랑 코빈인데 지난 시즌 6승 13패를 기록하면서 좋지 않았지만 올 시즌 텍사스로 팀을 옮긴 뒤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 상대 에인절스를 상대로 상당히 좋았는데 두 번의 에인절스전 등판에서 2승 0패, 평균 저득점 2.61을 기록했습니다. 텍사스는 월요일 기준으로 최근 10경기 9승 1패, 6연승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흐름이 좋은 만큼 선발 코빈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텍사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텍사스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뉴욕 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디에이고의 선발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다르비슈가 유력하고 원정팀 매츠의 선발은 션 머나야입니다. 샌디에이고 다르비슈는 7월에 부상으로부터 복귀를 했고 7월에 등판한 4경기에서 0승 3패, 평균 저득점 9.18을 기록하면서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피안타율이 3할 9리, 이닝당 출루 허용률을 뜻하는 WHIP도 1.80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근 타격감이 나쁘지 않은 매츠 타선을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다르비슈입니다. 매츠의 주포 후안 소토가 다르비슈 상대로 통산 4타수 4안타, 홈런 1개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다르비슈는 소토와의 승부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매츠의 선발은 션 머나야인데 머나야는 얼마 전 부상으로부터 복귀했고 7월 3경기에 등판해 1승 1패, 평균 저득점 2.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LA 에인절스전 선발 등판에서 5이닝 1실점 호투하면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한 머나야입니다. 지난 시즌 매츠로 이적한 뒤 12승을 기록하면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머나야고 부상 복귀 후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머나야가 무너지지 않은 선에서 버텨준다면 월요일 기준으로 7연승을 달리면서 흐름을 탄 매츠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뉴욕 매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은 저스틴 벌랜더, 원정팀 피츠버그의 선발은 베일리 폴터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벌랜더는 올 시즌 17경기 1승 8패, 평균 저득점 4.7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애틀랜타전 등판에서 5이닝 무실점 호투하면서 무려 17경기 만에 시즌 첫 승을 신고한 벌랜더입니다. 어느덧 데뷔 21년차를 맡고 있는 벌랜더이기 때문에 전성기는 확실히 지난 모습이지만 어쨌든 시즌 마수거리 선발승을 기록했고 기본적으로 클래스가 있는 투수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 팀 타율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피츠버그 타선을 상대로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피츠버그의 선발은 베일리 폴터인데 폴터는 올 시즌 21경기 7승 5패, 평균 저득점 3.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디트로이트전 7이닝 1실점 호투하면서
약 한 달 만에 선발승을 추가한 폴터입니다. 다만 올 시즌 원정 경기 등판에서 1승 3패, 평균 자책점 4.43으로 확실히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표본이 크진 않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주요 타자들에게 다소 약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폴터의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피츠버그는 홈경기 기준 팀 타율이 2할 5푼인 반면 원정 경기 팀 타율은 2할 8리로 상당히 저조한 수치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번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도 득점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샌프란시스코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애슬레틱스와 시애틀 메리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슬레틱스의 선발은 루이스 세베리노, 원정팀 시애틀의 선발은 로건 에반스입니다. 애슬레틱스 세베리노는 올 시즌 22경기 4승 11패, 평균 자책점 4.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한 2경기에서 12이닝 4실점을 기록하면서 내리 2승을 챙긴 세베리노입니다. 다만 여전히 몸값과 기대치에 비해서는 실망스러운 성적을 기록 중이고, 특히 올 시즌 12번의 홈경기 등판에서 0승 9패, 평균 자책점 6.68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홈경기도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애슬레틱스는 월요일 기준으로 직전 휴스턴 원정 4연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4경기에서 32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타선의 타격감이 살아났기 때문에 세베리노에게 어느 정도 득점 지원만 해준다면 세베리노의 올 시즌 홈경기 첫 승을 노려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의 슈퍼루키 닉 커츠가 지난 휴스턴전 한 경기에서 6타수 6안타, 무려 홈런을 4개나 기록하면서 놀라운 활약을 펼쳤고, 나머지 팀의 유망주 타자들도 최근 타격감이 좋기 때문에 시애틀을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시애틀의 선발은 로건 에반스인데, 에반스는 올 시즌 11경기 4승 3패, 평균 자책점 3.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애틀은 브라이스 밀러가 6월 초 부상을 당하면서 선발 로테이션에서 빠지게 됐고, 그 빈자리를 올 시즌 데뷔한 루키 에반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에반스지만 원정 경기 등판에서 피안 타율이 3할 2푼 3리까지 올라가는 점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애슬레틱스 타선의 타격감이 좋기 때문에 루키 에반스가 고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애슬레틱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야구 토토 승1패 51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